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를 알지 못하니 슬프지 아니한가. 뒷쯤부터 안에 것도 거죠. 도적질 안 한 놈이 없어다. 나는 빙신이란 게? 이름은 이제부터 도치. 문디 있는 양반들이 더한 법이고 나란 일 하는 놈들은 그보다 더 징한 거 몰라? 아주 다 같이 계급박 지들고 큰 장 볼 때가 왔는갑다. 네가 그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고. 나리, 그간 무고하신 게라. 잡것들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 했건만 니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지아비에게 금수만도 못한 지급을 받고 자라는 건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번 장의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빼앗긴 땅과 쌀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흉측한 머리 몸에서 떼어주마. 누가 저승길로 갈란지는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생방송입니다. 네, 군도 밀라네 시대 네이버 무비 영화 토크 라이브입니다. 지금 이 안쪽에서 이제 그 방청객분들이 대기하시고 계시고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최초로 시도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그 화면 가득히 제 얼굴만 보신다는 것이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짧게 끝내드릴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관객분들과 함께 열린 무대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군도 밀라네 시대와 딱 맞죠.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더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배우분들이 조금 이따 나오시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멀쩡한 건 카메라 돌리면 안 돼요. 바로 요 옆에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쩡하긴 합니다만 곧 있으면 여러분들을 보시게. 돌아가면, 돌아가면 목소리만 들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정우 씨 안 계세요. 네, 걱정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내려요. 이거 출구 없는 매력 가져고 내리라고 내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네. 박수 안 쳐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생방송이라 관객분들이 오히려 더 긴장할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긴장 푸시고 군도 밀라네 시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11,000명이 신청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당첨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네네. 600대 1인지 700대 1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지금부터 이제 군도 밀라네 시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제 얼굴만 이렇게 계속 오래 보고 있으니까 좀 지겨울 수 있죠? 네, 내일 아니요. 지금 내일 아니.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 감독, 배우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입장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입장 안 시키는 수가 있어요. 나하고만 계속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감독,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수 좀 해주시고 오세요. 아니. 어이, 야, 어이.
굉장히 활달한 분들이셨네요. 예, 제가 들어올 때 몰랐는데 앉으세요. 일단 좀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유, 네. 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강동원 씨는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그죠? 네, 약간 커튼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 아시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전 군도 밀란의 시대 연출을 맡은 윤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도에서 명국 마약 역할을 맡은 윤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무치와 도치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윤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태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첨보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먼저 원래 예정에 없던 거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강동원 씨 저렇게 옷 갈아입은 걸 처음 봤거든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긴 좀 그럴 거고 사실 저런 옷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옷은 아닌데 굉장히 멋있네요. 제가 입었으면 정말 이상한 옷인데 강동원 씨가 입으니까 정말 멋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하정우 씨가 오늘 강동원 씨 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날이 또 날인 만큼 정말 잘 멋지게 선택을 해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잘 멋지게 소화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정말 뭐 아무나 소화를 못하죠. 또 이 꽃 프린트가 올해 또 트렌드이기도 한데 우리 동원이가 잘 해줘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지 않나 네이버 토크. 죄송한데요. 짧은 질문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할 질문이 아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먼저 군도 밀란의 시대거든요. 사실 이 제목만 이렇게 보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거든요. 뭐 칼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군도 밑에 밀란의 시대 이렇게 부제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저렇게 부제까지 붙어야 했던 의미, 또 영화 전체적인 의미를 좀 제목의 의미부터 감독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영화 군도는 뭐 말 그대로 무리군 도적도 이래서 도적대라는 뜻이고요. 네, 굳이 밀란의 시대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저희 영화 배경이 되는 그 철종 13년이 실제로 그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대고 그 시대 안에 있는 도적대들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좀 미리 영화를 보기 전에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밀란의 시대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또 하정우 씨는 보니까 여기 소개될 때 보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그렇죠? 1인 2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돌무치로 시작을 해서요. 네. 중간에 이제 도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네, 도적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영화 배역인데 강동원 씨 패션보다 짧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조금만 죄송합니다. 더 이렇게 자세히 네. 좀. 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건 사실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렇죠, 자세하게 그렇죠. 하신 게 아닌가 아하.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어떤 큰 사건을 맞이하게 아하. 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도적대 아하. 들어가게 돼서 네.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렇죠.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영화를 봐야 또 네. 영화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솔했던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원 씨는 사실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홀로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좀 외로운 직업입니다. 그렇죠? 다들 이제 군도고 근데 직업이 양반이라. 네. 혼자서 이제 백성의 적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떤 역할인지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제가 맡은 조윤이라는 역할은 나주 대부호 전라감찰사 조대감의 아들로서 그러나 뭐 조선 최고의 무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네, 인정을 여기까지. 받지 못하고 네. 네. 그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그 인생을 보고 싶어요. 근데 혼자 악역이라 좀 외로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랑 단체로 붙는 씬이 거의 없었고요. 저는 계속 한 분씩 뵈서 그런 게 좀 혼자서 좀 심심했죠. 사실 혼자는 아니고 저도 이제 저희 편이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네. 심심했어요 조금. 네. 네. 하정우 씨 뭐 옆에서 혼잣말 하셨는데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 정만식 이랬어요. 정만식 정만식 선배가 여기 이제 어허. 비서실장이거든요. 네. 네, 동원 씨.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 웃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운 캐릭터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조진웅 씨는 유일하게 지금 군도에서 보니까 액션이 없는 인물입니다. 예, 액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때 또 조선 제일검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서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액션이 없는 게 굉장히 이제 저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저 액션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일단 가슴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주변 분들이 계속 픽픽 쓰러지시는 모습에 네. 뭐 통쾌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가슴이 굉장히 아파서 정말입니다. 네, 정말요. 네. 그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굉장히 오늘 말씀이 좋으신데요. 왜냐하면 혼자 우왕청 씨만 드신 걸 봤거든요. 봤어요. 생방송이 처음이라. 마마미야. 네. 갑자기 마마미아는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괴력 첨보 역할을 맡으셨는데 마동석 씨는 유일하게 시나리오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 역할은 무조건 마동석 씨에게 맡겨야 된다. 네, 글쎄요. 범죄의 전쟁 촬영 직후였나요? 우리 윤종민 감독님이 이런 캐릭터와 이런 영화를 할 예정인데 이런 캐릭터 어떠냐 해서 좋다 했습니다. 네. 네. 마동석 씨도 괜찮네요. 왜냐하면 저 두 분이 우왕청 씨만을 반쪽씩 나눠 드신 분들이. 아니 윤 감독이 주는 캐릭터와 시나리오 항상 재밌고 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도 어쨌든 즐겁게 했고 네. 좋은 캐릭터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독님께 또 적절한 아부의 시간도 함께 가지시고 생방송 도중에. 네. 저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성별이 다릅니다. 우리 윤재 씨. 네. 홍일점이신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 남자들 무리 속에서 하기야 모든 여자분들이 사실은 섞여 있고 싶은 무리이긴 합니다만 네, 어떠셨습니까? 저 혼자 여자여서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풍요 속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조진웅 씨의 섬세한 배려심에 반했다가 하루는 마동석 씨의 유머에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가 그렇게 풍요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하정우 씨하고 강동원 씨에게 빠졌거든요. 아니, 다 하면 너무 길까봐 준비는 했는데요. 다 하면 길까봐.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셔도 아마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이분들이 함께 그 백성의 아픔 또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래 도적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러나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함께 얘기했던 영화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함께 미공개 영상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영상인데 미공개 영상 함께 보시고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이 영화의 시작이 왜 이 사람은 머리가 박박머리일까? 삭발쇼. 여러분 지금 하정우의 삭발쇼를 보고 계십니다. 두피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네. 군도 밀란의 시대는 망할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는 의적들의 액션 활극입니다. 위대한 영웅이,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가는 얘기. 우연히 대학교 때 하정우 씨 연극을 봤는데 그때 멋있네요. 스킨헤드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런 비주얼의 하정우 씨와 또 다른 누군가 대결을 하는 영화를 하면 굉장히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쇠백정이죠. 패션도 획기적이고 만화적인 캐릭터, 동화적인 캐릭터. 본미남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강동원 씨가 캐스팅이 안 되면 이 영화를 접겠다. 굉장히 탄탄한 시나리오구나. 왜 강동원 하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늘하면서도 아름답고 또 신비롭고 조윤이라는 인물이 조선 최고의 무관이기 때문에 액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정우 씨는 카멜레온이죠. 쌍칼을 주지 않았어도 그냥 쌍두끼를 줬어도 어울리는. 슛 가면 그 들깨 같은 도적의 느낌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진짜 바보같이 순진무구한 그런 영화를 보시게 되는. 백이 400근에 내장 250근인데 보기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둘이 같이 한 프레임에 당겼을 때 아, 이 영화는 끝났다. 모든 게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군도라는 무리는 실존했던 지리산 추설이라는 도적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어요. 아,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영화를 찍게 되다니. 도적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하고. 아직까지는 하니까. 굉장히 카리스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이 아닌 인간미 이런 걸로 집단을 이끄는 느낌이 나리? 어떤 연기를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나름 좀 브레인이기도 하고요. 괴력의 소유자 헐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마 영화인 중에서 가장 힘이 셀 겁니다. 활을 준 이유는 한국 여자는 활을 잘 쏜다. 전 세계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꽉 짜여진 딱 두 가지만 빼면 오 재밌다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수염하고 말 타는 것만 빼면 바닥바닥 뜨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저희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영상 보시면 되게 재밌죠. 다른 영화들은 재밌는 영상만 모아서 예고편에 활용하는데요. 제일 재미없는 부분들을 모아서 지금 영상에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이런 거 괜찮은 멘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한데 표정을 조금만 밝게 얘기해 주시죠. 워낙 작품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셔서 먼저 저 삭발 쇼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머리를 이렇게 깎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큰 결심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머리 깎을 때는 뭐 좀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쇼라고 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머리를 깎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대학 때 연극했을 때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거, 뭔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리어 흥미를 갖게 됐고 또 기대가 되고 어떤 또 캐릭터가 나올까.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네. 머리 밀어서 어울리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부분은. 네. 본인 칭찬에는 조금 많이 어색해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취약 부분이에요. 네. 아 그래요? 강동원 씨가 머리를 그렇게 밀었어도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께서는 아마 이 영화의 시작이 하정우 씨 밑머리를 보고 시작이 됐다 그러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군도라는 영화를 이제 처음 찍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했는데 예전에 이제 하정우 씨가 했던 그 머리가 굉장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대학교 때 하정우 씨가 머리를 민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거를 이제 정해놓고 대본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도 하고 좀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감독님의 거의 모든 작품에 지금 하정우 씨가 출연한 거죠. 4개 작품인가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출연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사실 하정우라는 배우가 섭외하기 쉬운 배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섭외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본을 먼저 주지 않고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떠냐? 그러면 하정우 씨가 의견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하기로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머리를 이렇게 스킨헤드로 나오자 그러면 그거 재밌겠다. 그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뭐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만만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덫을 놓아두면 이렇게 달려오는 스타일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오늘 처음 알아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작품으로 윤종빈 감독님을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는 그 작품이 저의 인생에선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 처음으로 영화라는 거 주연이라는 그 자리를 처음 해 보았던 것도 처음이었고 모든 게 처음이어서 항상 그 처음에 그 용서받지 못한 자를 같이 작업을 했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좋게 남아 있어서 늘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간의 그래서 신뢰가 사실은 그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작품도 그러면 하정우 씨하고 계속 같이 함께. 뭐 조건이 맞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는다면 같이 하는 건데 예. 좋죠. 네. 즐겁죠. 제가 봤을 때는 구도로 봐서 계속 섭외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리고 또 여기서 영상을 보니까 강동원 씨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스태프들이 칭찬 일색입니다. 무슨 칭찬이었죠? 열심히 잘 뛰어댕겼다였나? 칭찬한 걸 다시 한번 쭉 얘기해 달라는 그런 의도입니까? 심지어 그 강동원 씨가 캐스팅이 안 되면 영화를 접겠다.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전에만 들어가지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만약에 그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잘 저도 뭐 가봐야. 아마 이제 진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했으면 그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저도 전에 듣긴 했어요. 네. 감독님께서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나쁜 남자 스타일이네요. 일단 섭외가 되고 나면 완전히 그냥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만큼 그렇죠.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감독님의 섭외에 공도 있었고 또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도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을 안 했을 건데 특히나 또 4년 만에 영화에 출연하시는 거라 특별히 군도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 우선 뭐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감독님만 보고 선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그때 또 틀리기도 하고 시나리오 완성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독님도 중요하고 뭐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정말 뭐 또 스페셜하게 또 엄청난 뭔가 믿음이 생겨서 또 그냥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군도 같은 경우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도 컸고요. 만나 뵀을 때 감이 왔었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좋았고. 네.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촬영 현장에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4년 만에 현장에 돌아오셨는데. 저는 일단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정말로 행복했었고 네. 그리고 또 정말 오랜만에 작품인데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랑 하고 좋은 감독님이랑 해서 네, 정말 행복했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저번에 기자 시사회 때도 그러셨고 누가 본인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던가요? 일단은 뭐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이 1차적이었고 거기에 가끔 만나는 선배님이 가끔은 아니 제일 자주 만났지만 선배님이 가장 재밌었었고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던가요, 하정우 씨는? 이성민 선배님 표현대로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기다라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 아주 웃기는 매력 같은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주신 질문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질문도 저희들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그 영화 티켓 선물로 드리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마동석 씨는 말과 수염이 제일 힘들다 그러셨어요. 뭐 어떤 게? 네, 글쎄요, 뭐 다들 마찬가지셨는데 일단 저는 조금 말과 잘 안 맞아서 좀 잘 실력이 좀 실력이 좀 안 되지만 여기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 타시는 분들이 특히 강동원 씨는 뭐 거의 점프해서 타고 뛰어내리고 뭐 다 하시니까 일심동체로 말과 너무 잘 달래시는데 이번에 전력 질주하는 장면도 많았고 좀 위험한 장면들도 있고 그 여름에 이제 더운데 접착제로 수염을 오래 붙이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사극이 좀 그런 부분이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실 때 마동석 씨도 힘드셨겠지만 말 입장에서도 사실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가끔 허리가 아파서요. 네, 그런 것들은 말 허리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서로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자, 그러면은 이제 네티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아주 하정우 씨에게 했던 질문인데요. 정말 팬이에요. 네, 제 얘기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겁니다. 네, 정말 팬이고요. 특유의 개그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반응이 가장 좋았던 개그가 어떤 개그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분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개그. 글쎄요, 뭐 그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근데 죄송합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동석이 형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동원 제가 씨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일단 모든 캐릭터 이름을 한국말인데 영어처럼 뭐 양집 사와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뭐 어떤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직접. 뭐 저희 천보 역할은 첸보 뭐 이렇게 하는. 헐리우드 배우들 이름 소개하듯이 아하. 영어로 그걸 소개하는 건데. 예. 너무 심심해서 그냥 그러고 놀았어요. 예. 그게 그렇게 반응이 있었군요. 조진웅 씨도 그게 재밌었습니까? 예, 재밌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죄송한데 약 기운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한 알 정도 더 준비를 다시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워낙 하정우 씨 재밌는 건 워낙 유명해서 근데 그게 도를 넘지 않아서 참 좋죠. 보면 이렇게 약간 절제된 유머의 감각이 있어요. 보입니다, 그게. 그렇죠. 다 남들을 배려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저 혼자 즐겁다고 떠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상황 분위기 봐서. 네. 잘생긴 것들이 저렇게 재밌기까지 하면 힘드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동원 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주 짧은데 아주 뭔가 이렇게 강렬합니다. 이 영화 재밌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네, 재밌어요. 네. 저 영화를 약간은 봐서 재밌습니다. 네. 보셨죠? 짧은 질문은 저렇게 짧게 답변. 질문이 짧으니까 왠지 재밌어요. 그래도 어떤 부분 이 영화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 영화가 표방하는 액션 활극 신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만든 사람인데도 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고요. 아마도 영화 보시면은 두근두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쾌감이 있는 영화. 관객을 위한 영화라. 네. 그래서 강동원 씨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이 영화 이렇게 예고편만 2번 보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는 영화도 그렇고 일들이 보면 의미만 있는 일은 지루하고요. 재미만 있는 일은 조금 허무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꼭 한번 그 두 가지를 재미도 있고 또 허무하지 않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강동원 씨가 방금 얘기를 하셨지만 액션이 있다 활극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군도 밀라는 시대에 담겨져 있는 액션 영상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주 매끄럽네요 진행이. 군도의 기본적인 액션 컨셉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힘이 있는 리얼 리액션이죠. 리얼리티를 강조하면서 이제 감독님이 딱 저한테 숙제를 내주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칼싸움이지만 발차기고 좀 더 사실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배제하고 그냥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좀 되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떨구물에 이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들별로 거칠고 섬세하지만 날카롭고. 정동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칼은 강동원이 제일 잘 쓰는 것 같다. 진짜로 잘 써요. 너무 멋있어요. 제 스스로가 자신이 있을 만큼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광인 것 같아요. 너무 훈련을 열심히 해서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 같아요. 하정우란 배우가 딱
화면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배우라고. 하정우 씨하고 되게 어울리더라고. 그 캐릭터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작은 칼이기 때문에 큰 칼하고 싸울 때 약간 불리한 면도 있잖아요. 근접전이라든가. 기존에 제가 액션 영화 찍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칼을 쓴다라는. 라스트에는 오히려 더 짧은 칼이 유리한 조건으로. 야, 이게 배우의 힘이구나. 도치에게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영화가 아니라 심장이 반응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영화들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감독님하고 의사소통을 정말로 최대한 100% 가깝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면 이거 오케이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거죠. 액션을 처음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션 시퀀스를 보면 노랑 영화를 처음 찍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낸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지만 강인해 보이고 맨손 싸움과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좀 있죠. 이 무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힘을 가진 그 괴물 같은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액션 배우들, 스턴트맨도 저 오르막길은 말을 타고 오르기 힘들다고 했는데 단 한 방에 올라왔어요. 활극의 아무래도 핵심은 액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놀라웠죠. 참 캐릭터들 그리고 보여지는 액션. 심장이 뛰는 액션 활극 영화입니다. 편하게 즐겨주십시오. 보면서 좀 뿌듯하시기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였던 거는 하정우 씨가 칼을 쓰신 게 이번 영화에서 처음입니까? 액션을 워낙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동원 씨하고 주로 액션 합을 맞췄었는데 동원 씨 칼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칼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휘두르면 제가 피해야 할 그 범위가 어마어마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워낙 이 액션에 많은 또 경험이 있어서 동원 씨가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힘들었죠. 네. 칼 범위가 달라서.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싸우면 약간 강동원 씨는 이렇게 외모로만 보면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의미가 무슨 의미죠? 예. 싸움은 네가 잘할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네, 이렇게 이제 짧게 설명해 드려야 하네.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남성적이시고 사실 뭐 강동원 씨가 여성적이라기보다 이게 좀 곱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네. 긴 칼을 쥐어주면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짧은 칼을 들고. 네. 근데 네. 고기 해체하는 칼이거든요. 그게. 네. 그렇죠. 백정이니까. 네. 네. 휘둘러 봤자예요. 네.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동원 씨 칼 끝에 제가 한번 스친 적이 있었어요. 손잡이였는지. 그래서 잠깐 파상풍 주사 맞으러 갔다 온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손잡이에 스쳤는데요. 네. 그 어마무지해요. 뭐 다가설 수 없으니까. 약간 삐치신 건 아니시죠 지금? 아니에요. 칼이 짧다고 해서. 갑자기 두 번 영상을 보니까 이게 또 의자가 높이가 뭔가 지금 어중간해서. 네. 네, 이게 좀 뭘 이따가 좀 조정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영상 보고 다 같이 바닥에 앉는 걸로. 네, 다음 영상 때 이게 되게 어중간해서 이제 자리를 잡기가 그래서 피곤함이 갑자기 오네요 지금. 네, 30분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 사회 보다가 영화 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의자 높이 얘기하시는 분 만나서 제 평생 아주 좋은 추억으로. 네, 죄송합니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상하더라고요. 네, 저도 의자 높이가 어중간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강동원 씨는 뭐 지금 방금 하정우 씨가 말씀하셨지만 또 스태프분들도 말씀하셨고 칼을 가장 잘 쓰는 배우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안 사렸다, 대역도 안 쓰고 왜 그러셨어요? 일단 제가 제 맡은 바 어쨌든 이 영화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영화에 효과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액션을 최대한 화려하게 만드는 게 제가 그냥 제 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다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좀 4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기운이 있었던지라 좀 더 막 뭐 무모하게 했다고 해야 할까? 뭐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목검도 많이 쓰시고 웨이트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다 덩치가 장난 아니시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화면에서 이게 힘의 차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결국엔 칼을 절도 있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만큼 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힘 키워야 되니까 목검 들고 계속 휘둘렀었어요. 네. 뭐 하정우 씨가 아까 장난스럽게 얘기하셨지만 본인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상대해 보시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굉장한 길이 때문에 좀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마찬가지로. 재질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칼이 짧다 보니까 약간 고무에 가까운, 고무가 많이 섞인, 굉장히 이렇게 휘는 그거를 들고 싸우는 거죠. 근데 동원 씨가 긴 칼이다 보니까 이건 고무로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게 한번 휘두르면 그 소리가 또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것까지도 재질까지도 분리했다. 그리고 극복을 했다. 어쨌든 제 건 좀 딱딱한 거고 선배님 물렁한 재질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에 꼭 긴 칼을 쓰시는 역할을 당구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 강동원 씨가 들고 있는 그 돈은 이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죽어 있는 짐승을 섬세하게 잘라내는 칼 종류이기 때문에 싸우는 데는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한번 오세요. 네. 네. 감독님 어떠셨어요? 액션 찍으시면서? 네. 제가 이번에 액션 영화를 처음 찍어봤는데요. 사실 그 사전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라든지 그 안전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참 없어서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찍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들이 조금씩 나와서 왜 그러지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위험한 것 같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칼이 짧고 말이 이렇게 무서운 동물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찍으면서 깨달았죠. 그래서 그렇죠. 말을 뭐 1시간 타면은 안 위험해요. 근데 말을 10시간 타면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말이 힘들죠, 말도. 네. 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뭐 끝나고 나서 이제 알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액션 영화를 하지 않겠다. 뭐 얘기했고 뭐 일단 기왕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위험한 건 찍고 나서 알았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 저는 전혀 진짜 몰랐어요. 정말로 이 변명이 아니라 왜 그러지 있는 게 네네네네. 약기로 돌아왔습니다. 예. 마지막 그 우리 몹신 그 말 타는 장면이 크랭크 업날이에요. 네. 업날 그 말을 다 태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하다가 다치면 가용될 수 있는 대치될 수 있는 배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밀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고 찍으면서 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갑자기 좀 밀란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 말씀 살짝 거들어봤어요. 예.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오늘 굉장히 좋아요. 네. 풀어지네요. 그렇죠. 확 풀어지죠. 그래서 사실 그 원래 말 달리는 장면을 촬영 중간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무섭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치면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안전도 안전이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 다치면 그래도 다 찍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마지막 날 찍자 이렇게 뭐 다 윤종빈 감독이십니다. 보통은 위험하면 안전하게 찍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험해 보이니까 마지막 날 진단반으로 한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날 찍자. 지금 밀란의 분위기가 보이시죠? 네, 뭐 하정우 씨 대표로 감독님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사석에서 다 해서요. 뭘 공개할 부분도 아니고. 네.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농담입니다. 네, 네.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들. 네. 네, 그렇죠. 관객들이 즐거우면 되니까요. 뭐. 네. 관객들이 즐거우면 되니까. 네. 네, 다리 좀 풀고 얘기하시죠. 이런 얘기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찍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누구보다도 또 안전에 신경을 쓰셨을 테고 당연히 그 특히나 윤지 씨 모습을 볼 때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유 저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여러 걱정. 머리 조금만 치워주시겠습니까? 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네. 혼자 또 계시니까 네. 극 중에서 여자분 혼자 계신 거 어떠셨어요? 그 몸싸움도 있고 그러시던데. 네, 제가 군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는데 네. 액션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촬영을 했어요. 스타트를. 그래서 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음. 없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무술팀에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다 진짜로 때려버리라고 세게 때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마음껏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정말 세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도 굉장히 아팠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편하게 하신 건 옆에서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여자분이신데 뭐 액션 연기 하신 전혀 지장이 없으시던가요? 너무 저희가 이제 한번 큰일 날 뻔한 게 사실 저희 영화에서 말 타는 장면도 지혜 씨가 처음 촬영을 했거든요. 제일 위험한 부분을. 예. 근데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한번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래서 예, 말 타는 장면을 다 뒤로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때는 저희들이 멀리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 지혜 씨가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가셨어요. 굉장히 놀라하셨고, 네. 그리고 저희도 아찔했었는데, 네. 그런 의도를 숨기실 줄 전 네. 몰랐네요. 감독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신 거는 어떤 의미에서? 걱정 이게 다쳤을까봐 걱정. 제가 소리를 꽤 크게 질렀거든요. 엄청나게. 네. 저도 모르게. 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 마동석 씨 보니까 체구하고 올리지 않게 점프도 하시고 굉장히 그 아주 점프요? 네네. 예, 살짝 있죠. 뭐 액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네. 제가 쓰던 무기가 이렇게 쇳덩이를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이제 아까 저 재질의 문제 그런 것도 저한테도 좀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번 치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 명이랑 싸울 때는 끈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야 돼서 이걸 이렇게 촬영장 나가서만 이걸 들고 다니면 굉장히 안 되겠다. 제가 이 몸에 늘 지니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자꾸 돌려보고 움직여봐야겠다 하면서 제가 그거를 제 애완견처럼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도요? 아니요, 여기 촬영장에 촬영장에서? 항상 있으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해피라고 지고 제가 이렇게 끌고 다녔더니 스태프들이 이제 제 무기를 부를 때 해피 어디 갔냐 그래서 이렇게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철퇴인데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네 해피. 알겠습니다. 그 조진웅 씨는 액션씬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나올 때 거의 안 나오셔가지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아니요 전혀요. 예. 전 액션 안 한 것 감독님한테 좀 감사드리고. 예. 네,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거의 해피 표정입니다. 아무튼 예. 저는 하는 걸 주로 이렇게 봤었죠. 예. 네. 지켜보면서 네.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표정이 밝으시. 저 장면을 뒤집어서 또 찍어. 네, 그 액션 장면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제 뒷얘기 담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하인드 영상, 뒷얘기를 담은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극이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이구나. 일단 특수분장. 지금 영상 38도 살인적인 노예와. 한번 써볼래요 이거? 저거 쓰면 느낌 있어. 바로 V 라인이에요. 지금 편해요. 네. 좀 빨리 오시오. 뭐 하나 필요한 것이 없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형이 계속 찍는 내내 너무 웃겼고. Damn. 아이스. 한 번만 다시.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좋아. 네. 강동원 씨의 오래된 팬이었고 그의 얼굴을 굉장히 좋아했고 타의 추종을 좋아하지 않나.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 그런 아주 매력이 있는. 칼이 너무 길어서 안 돼.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오! 칼이 좋아. 한나, 아 미안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네,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시 사람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사람들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다른 것들과 같이 생선한다는 표현이 먹을 거를 쌓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김밥! 그냥 남자들이 아니라 또 막 상남자 뭐 이런 분들이라서 대환 쇠고실이. 가자. 우리 해피해요. 그 하지 말고 좀. 자신도 힘을 좀 쓰는데 무식해 보이죠.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네는 살을 좀 빼야 이런 그림 좋잖아. 훈훈하게 그 원래 뭐 여행도 고생한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뭐 중간 중간에 이렇게 즐겁게도 하시고 또 어느 현장이나 사실은 그 뭐 인생도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하정우 씨가 또 그런 역할을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요. 강동원 씨가 중간에 하정우 씨가 워낙 웃겨서 NG도 많이 내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평소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아, 원래 제가 좀 그렇게 좀 밝게 좀 재밌게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뭐 짜증을 내고 현장에서 화를 내서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시시껄렁한 농담이라도 던지면서 시간 보내고 사람들하고 웃고 떠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힘들면 힘들수록. 근데 하정우 씨는 보면 보통 이렇게 농담만 계속하는 사람 보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무거운 사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잘 배합이 돼서 정말 그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타고나신 겁니까? 글쎄요. 의자 높이를 계속 조절을 좀 해드릴까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보느라고 놓쳤어요. 근데 이제는 뭐 영상이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는 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자세로. 영상 한 번 더 있어요. 있나요? 네네. 네, 그때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절하세요? 그냥 네 제발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참 알찬 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재능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재밌어 한다라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드린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 의자 얘기를 하신 게 그런 게 이제 저 하정우 씨의 매력인 거예요. 중간 중간에 잘 섞어 나가시고 그 주위에서 평가를 해주셔야죠. 사실은 어떠세요? 누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타고난 타고났어요? 재능. 네. 터질 때까지 계속해요. 실없는 농담의 귀재? 네, 실없는 농담의 네, 타고난 재능도 있고 지금 지혜 씨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하는 추진력도 있고. 일단 개그라는 건 일단 사전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이게 쉽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할 때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안 웃긴 걸? 근데 집에 가면 이제 터지는 거죠. 이게 운동화 벗을 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면 제가 저희 숨소리만 들어도 이제 그게 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군도 밀란의 시대. 네. 네, 네. 군도 밀란의 시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 뭐 남들이 집에 가서 운동화 신을 때 웃는 걸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그랬었다. 네. 며칠 뒤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 마동석 씨하고 조진웅 씨는 두 분이서 영화 현장에서 보니까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굉장히 친하고요. 네. 예, 술 친구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고. 네. 영화에서 그 톰과 제리 같은 네. 서로 캐릭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같이 상의하고. 근데 어떻게 저도 영화가 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아직 실제로 못 보신 거죠? 실제로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저희 못 봤죠.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마 그 시즌 때에 정말 관객분들에게 하정우 씨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명량에도 출연을 해서요. 네, 진웅이 형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군도 밀란의 시대 죄송합니다. 진웅이 형 죄송해요. 네. 생방 중이니까 두 분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그만하도록 하죠. 입이 근질거리긴 한데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는 건데 마치고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보니까 강동원 씨는 계속 한 번 더 그러셨네요. 한 번 더 가자, 한 번 더 가자. 네, 왜 그러신 거예요? 네. 그 이제 대부분이 액션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선이 안 나왔을 때 뭐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왜냐하면 연습한 게 있는데 아까우니까요. 굉장히 그 멋있는 자세 아닙니까, 배우로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다른 분들은 좀 원성을 살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정우 씨? 한 번 더 가자 그런 거 보면서. 그 파이팅이 놀라웠죠. 저에게 많은 자극과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자극까지는 모르겠는데 영감은 제가 운동화 벗을 때 약간 웃길 것 같아요. 그 영감이란 단어, 저런 단어를 저 포인트에 집어넣는 건 굉장한 감각인데요. 자극과 영감, 좋은데 저런 거는 탐나는데.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그 그레이스라는 말은 굉장히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강동원 씨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이스가 제가 이제 저는 그 말 가르쳐 주시는 분이 너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타라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말은 없어가지고 근데 그레이스가 좀 제일 크고 제일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저한테 올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랑 많이 찍었죠, 그레이스가. 아까 안고 있던 말이 아마 그레이스일 거예요. 추운데 말이 따뜻해요. 그래서 그 말이 다른 배우들이 타면 좀 거부 반응을 좀 보이는데 동원 씨가 타면 얌전하게 말을 잘 들어요. 오죽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강동원 씨 말만 잘 들었을까요? 글쎄 한 번 더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4년 동안 축적되었던 어떤 그런 순수한 에너지가 거기서 그레이스하고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네. 그런 모습이 또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과 영감을 그렇죠. 영감과 주면서. 자극과. 네. 알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강동원 씨는 본인이 가장 말을 잘 탄다는 완곡한 표현을 그렇게 하시네 보니까 제일 빠르고 제일 힘이 좋은 말이 늘 나한테 왔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럼 실제로 제일 잘 타신 거죠? 강동원 씨가? 보니까 뭐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네티즌 여러분들이 직접 또 주신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이패드가 제가 잘 이걸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이렇게 할게요. 이건 잘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기 프린트돼서 나온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동석 씨한테 온 질문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요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네. 마동석 아저씨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어떻게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액션 영화를 찍다니 역시 마동석 아저씨는 베테랑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귀여운 얼굴로 액션을 찍냐는 거죠. 지금 이 의미는 네. 네. 어떻게 그런 귀여운 페이스를 가지고 역시 베테랑이세요. 이 뒤에 질문이 마동석 아저씨는 어떻게 그런 귀여운 얼굴로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감정이입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전 이분이 훨씬 궁금합니다. 요 뒤에가 진짜예요. 마동석 아저씨 진짜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눈물 표시 유유유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5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네. 사랑해요. 네. PUNK 그다음 점점점점 이분이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어쨌든 정말 감사하긴 한데요. 네. 그 앞에 내용은 약간 충격적이네요. 제가 저도 거의 태어나서 두 번째 정도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귀엽다는 말을. 네. 귀여운데 액션 영화를 어떻게 찍느냐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귀여워요. 네. 죄송한데 저기 굉장히 큐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드리고. 네, 이런 거 잘 안 합니다만 귀여운 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귀여우시네요. 아주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해피처럼 키우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다음에 윤지 씨한테 온 질문입니다. 네, 윤지 씨한테 온 질문.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제 질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실제로 온 질문은 이겁니다. EBBU 그다음에 이렇게 점점점인데 남자 배우였다면 군도 역할 중에 이 역할 내가 남자였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역할 어떤 역할이신지. 남자 배우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강렬함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여자니까 이렇게. 네. 뭐라 그랬어요 옆에서? 맘마미아. 이런 게 이제 집에서 여러분 지금은 별로지만 집에 가서 문득 자려고 누웠을 때 맘마미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마 역할 충분히 맡으셨을 거예요. 한 분 그럼 저는 대호 이성민 선배님이 하신 대호 역할 또 괜찮고요. 조윤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남자였다면 멋있는 악역. 그렇죠. 이성민 선배님 역할 모든 백성은 형제여 자매다. 그렇죠. 그렇죠.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네.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다음 이제 드디어 하정우 씨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 돌아왔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윤종빈 감독 영화가 원래 장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영월 같은 데는 그 차도 못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산채 세트를 짓기도 했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떠오르는 그 첫 느낌을 이제 스케치를 했어요. 깊은 산 중에 그 마치 신세계 같은 그런 스케치였었어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약 한 5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사극과 다른 우리나라의 그 질그릇, 이 투박한 느낌들, 민초들의 힘이 느껴지는 질감이었어요. 민초들은 땅의 색이라면 그 조윤의 컬러는 조금 더 가공된 색깔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점점 갈 때는 감정이 더 이제 격해지니까 되게 무거운 먹색으로 조상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그대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백성과 양반의 차이점 같은 경우를 확연히 좀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하나 필요한 것이 없어? 기댈 것도 없고. 안정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스케일이나 액션에 대한 스케일이나
액션이 잘 보이는 영화를 찍자. 새로운 스타일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운동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 한 30채 가량의 실내외 세트를 만들었고요. 기존 사극의 느낌으로 가지 말자. 국악을 현대식으로 변주한, 오케스트라로 변주한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자. 신선하게 가자. 사극인데 전자기타가 나오고 웨스턴풍으로 새롭게 가자.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아주 훌륭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이 배우들을 다시 모아놓고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엄청난 작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후회 없으실 영화? 놀라울 정도로 재밌는 영화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지금까지는 그 뭐 왕이 살던 곳이나 뭐 양반들이 살던 곳 이런 곳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사는 곳을 많이 봤다면 지금 이걸 쭉 보면서 하는 건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곳, 그때 당시 우리가 태어났다면 살 곳 그런 곳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야기도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목도 군도 밀란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아마 또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시기 위해서 음악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음악이 정점을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OST에도 노래들이 다 좋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음악들을 저렇게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감독님께서 한번 뭐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군도의 음악의 컨셉을 웨스턴풍으로 잡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뭔가 영상으로 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고 음악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관객들이 보면서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그런 것들을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사극에서 했던 음악으로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스턴풍의 어떤 그런 음악들을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정우 씨 감독님 얘기하실 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몇 번 다 들은 얘기겠지만 제가 보니까 또 마이크에도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스탠딩 네, 지금 제가 동작을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세워놓는 걸 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때 좋았을 건데 이게 있으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약간 노래방 같지 않냐 뭐 이런 의미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런 겁니까? 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의자 높이 오늘 두 가지를 배우고 가네요. 네. 의자 높이와 마이크 스탠드는 꼭 있어야 된다. 네이버 쇼케이스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보니까 그 강동원 씨는 영상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의상이 확실히 달라요. 물론 이제 백성의 적 역할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오셨지만 특히나 우리 백성장 씨 역할이죠. 여기 대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김성규 씨 역할이 백성장 씨 맞죠?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꿰고 있는 이 훌륭한 사회자를 보세요. 그 백성장 씨하고는 특히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떠세요? 일단 장 씨는 우리 영화에서 가장 섹시를 담당했었던 그런 거의 입고 있지 않아요. 항상 저는 항상 많이 입고 있어서 뭐 극명한 차이죠. 저는 좀 많이 입고 있고 안 입고 있고. 그게 딱 대비되는 거죠. 백성들은 못 입고 있고. 예, 그게 정말 당시 저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차이가 났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영화 초반에 좀 저도 찾아봤어요. 감독님을 믿지 못하고 너무 심한 건 아닌가라고 해서 진짜로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동원 씨 말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도 이거를 다 이래 버리니까. 어두우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저 말고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혼자 인간이었고 굉장히 고증에 충실하게 실제 그 조선시대 사진을 보고 이 느낌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게 표현된 거지. 제가 억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이만큼
정말 억압받고 이렇게 수탈당하고 살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건 좀 심하다. 이거 조윤이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계속 찍을 때마다 특히 김성균 씨 보면은 보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느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백성들은 안 보인다는 건 그들은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네, 그런 시대를 또 잘 표현해 주셨고, 그 누가 익명의 제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현장에서 강동원만 사람으로 보였고 우리 모두 짐승이었다. 익명의 제보입니다. 그러나 뭐 말투나 여러 가지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트 보면 뭐 아시겠지만 고생한 공간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았어요. 산책 저 장면 보면 어떠셨어요, 하정우 씨는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일단 휴대전화가 이게 안 됐어요. 전화가. 그래서 기가 막히구나. 이 연기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헌팅을 했는지. 아마 그 공간 말고도 아마 여기에 소개되는 그 로케이션 자체들이 정말 외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만큼 뭐 감독님과 제작부, 연출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서 1년 가까이 그 공간들을 다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여기가 중국인가 혹은 캐나다인가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영화적인 공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산책 같은 경우는 수억을 들여서 세팅을 한 거죠. 뭐 집 같은 거는 새로 지은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곳에 갔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와 이런 데서 연기를 한다라는 그러한 좀 희열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죠. 네. 스태프들한테도 되게 고마우셨고 또 현대적 문명이 전혀 침투되지 않은 곳이니까 아마 거기서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안정감 같은 것도. 그렇죠. 네. 안정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휴대전화가 안 터지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들 류현진 경기를 못 본다고. 그래.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려면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엔 또 네. 피곤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니들 정말 재밌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충도 얘기해 주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저희들이 원래 1시간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뭐 괜찮으시죠? 뭐 또 우리 저 네이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후속 뒷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했고 저도 연연해서 하기 힘든 고백이지만 오늘 일정이 이게 다예요. 조금만 더 합시다.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됐어요. 네, 조금만 더 합시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 집에 가면 혼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석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객석에서 먼저 객석에서 누가 먼저 우리 네, 네. 강동원 씨 팬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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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남자까지. 네. 자, 네. 네, 여성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으신데 이번 영화 군도 남성 관객들에게 어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네. 저는 언제나 연기할 때 정말 남자 관객이 좋아했으면 하고 항상 하지만 결과가 썩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은 아마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네, 이번에는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남자들 인기까지 얻겠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남성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약간 그 서늘한 매력이라 그래야 되나? 저기도 나왔지만 근데 남자들한테도 인기 있지 않나요? 조진웅 씨 어떻습니까? 강동원 씨. 뭐 인기 있겠죠, 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정심한 반알씩 또 나눠보고. 자 다음 질문 한번. 다음 질문. 네 어느 분께
그리고 참 그 다음 질문 받기 전에 강동원 씨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셨어요. 예정이 없긴 하지만 그 마이크 놓고 저 뒤쪽에 지금 잘 안 보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저기 여중생 2명이 왔는데요. 강동원 씨를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이 그 근처로 그냥 한번 갔다 오세요. 저기 2명이에요. 저기 2명. 저기 2명이에요. 저기 2명. 고개 숙이는 사람. 거기. 네, 거기 여중생이래요. 네. 화면에 좀 제대로 비춰주세요. 집에 독서실 간다 그러고 왔대요. 제대로 비춰주세요. 네, 잠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네, 한번 안아주세요. 네. 당황해서 안아야 되는데 여중생이 머리를 박았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됐죠? 네, 그만해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그만 오세요. 그리고 저분은 저분 지금 팻말 거꾸로 들고 있는 분 보이세요? 네, 출구 없는 매력 하정우 적어서 와놓고 아주 강동원 씨 보고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저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가서 저 확인을 좀 하세요. 나가는 길에 확인 좀 하세요. 네, 출구 없는 매력 하정우 적어놓고 강동원 씨 보고 숨을 못 쉬고 대단한 분입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저 하정우 씨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정우 씨도 죄송한데 좀 화내지 말고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찍으셨었잖아요. 영화 감독이셨잖아요. 근데 윤종빈 감독님보단 내가 더 이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없죠. 네,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2작품째 연출하고 있는 거고 윤종빈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학교 전공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그거 하나로만 고민하면서 온 선배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웃으시죠 거기 한재덕 대표님? 네. 아시는 분하고 사적인 얘기는 생방 끝나고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너무 편하셔서. 네, 근데 앞으로 또 감독 과정으로서도 사실 저희들이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였고 허삼간 매열기를 연출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윤종빈 감독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네, 어떤 시나리오 각색을 했을 때 대사를 풀어내는 그런 말투라든지 그다음에 캐릭터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만들고 고민을 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찍으면서도 문득 좀 놀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종빈 감독님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제가 그것들을 자양분 삼아 찍고 있는 거를 네, 느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조금 시간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말씀씩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쉬 전문 방청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원래 전문 방청객 분들은 이런 거 하는데 네, 이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네, 실제로 그냥 그런 소리를 못 내시고 그냥 숨을 이렇게 참고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이런 반응 좋습니다. 뭐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군도 밀라네 시대 7월 23일 날 개봉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화 개봉하면 재밌게 관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혜 씨. 네, 7월 23일부터 쭉 극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랄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그럼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피곤하고 지치고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어떤 그러한 분위기에서 뭔가 조금이나마 좀 재미를 느끼고 좀 위안이 되고 좀 통쾌하고 시원하고 하는 분명히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재밌게 즐겁게 영화 보시면서 여름 방학, 여름 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관객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되고요. 오셔서 한번 꼭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기 카피가 있는데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예, 군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 드리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화이팅. 예.
네, 개봉 전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귀여운 표정 한번 가시죠. 이제 뭘 해도 귀여워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곧 개봉하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행사 끝나면 뭐 더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7월 23일 날 개봉이죠? 21일 아니고 22일 아니고 23일? 네,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23일 날 23일 날 개봉합니다. 뭐 영화를 다 보시고 또 이야기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망할 세상 백성을 구하라 군도 밀란의 시대입니다. 왕조 시대의 왕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의미만이 아니라 재미도 있고 또 재미만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쾌감이 있을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이기 전에 한 명의 관객으로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또 관객들을 대표해서 미리 열심히 영화 찍어주신 분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봉 당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영화 무비토크 라이브 군도 밀란의 시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